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월급만으로 1억 모은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고의 절약 카페, 짠돌이 카페에서 200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이 책을 제 팬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주의 기운으로 드디어 유라님을 만났다 해서 받았는데, 아마 이걸 저한테 주신 분이 짠돌이 카페 출신이 아닐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책을 받은 지가 거의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많이 읽었어요. 제가 처음에 절약을 잘 할 줄 모르고 돈을 잘 모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 저축한 종잣돈을 펀드에 다 몰빵했다가 그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 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는커녕 원금조차도 건지지 못했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막 큰 소득, 막 대박 이런 걸 꿈꾸지 말고 그냥 원금을 좀 많이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때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짠돌이 카페 책이 제일 많더라고요. 절약 관련 도서는.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됐고, 카페에서 절약 관련 글을 쓰다가 이제 슈퍼짠 선발대회 대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강사가 됐고 작가가 됐고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절약을 하던 사람의 출신으로 이렇게 여기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소중해요. 돈을 아꼈던 그런 시간들과 돈을 아끼고 안 쓰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많은 삶의 경험들, 그런 게 이 책 한 권에 정말 가득 있습니다. 월급으로 1억 모으는 거 쉽지 않죠. 10명의 노하우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간호사 출신인 어떤 분은요,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가계부 뒷면에 하나씩 적어보고 돈을 모아서 한 개씩 구입한대요. 여러 개를 막 적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씩 모아서 신용카드를 확 긁는 게 아니란 얘기죠. 1억을 모은 사람들의 후기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카페지기 대표님이 이 대표님이시죠. 대왕소금님. 그분의 사례도 있어요. 돈 없고 배고픈 집에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무신을 항상 신고 다녔고요. 누나가 물려준 분홍 옷을 입고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처음에 사회초년생에 이제 월급이 나왔을 때 열흘 만에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보상심리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돈을 아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요. 부모님 집이 흙벽으로 돼서 찬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튼튼한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아무런 계산 없이 무조건 아껴라. 돈 나갈 곳은 뭐든지 막아라. 조금이라도 더 수입을 늘려라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절약을 했대요. 한 달 10만 원으로 생활하며 돈을 버는 데 들어가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한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카페를 만들어 일기장 겸 용돈 기입장으로 활용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지금 회원수 50만을 자랑하는 다음에 짠돌이 카페가 되었답니다. 자기가 돈을 아끼려고 일기장 겸 용돈 기입장으로 짠돌이 카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회원수가 75만 명입니다. 그리고 게시판 이름이 한 달에 10만 원 살기예요. 이게 2007년도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름이 지금 사용이 되는 거죠. 와, 돈 아끼는 비결. 휴대폰 요금은요, 분실 신고와 일시정지를 번갈아 하면서 월 3,600원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와,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악용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을 그 시댁에 가거나 친정에 가거나 혹은 여행을 갈 때 정지를 해놔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지를 1년에 한 달인가 2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달, 2달 집을 충분히 비울 수 있거든요. 저는 여행 많이 다니니까. 그런 거를 애기 키울 때도 애기랑 있기 힘드니까 친정시댁에 가끔 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 때 정지를 해서 한 달
그런 요금을 아낄 수 있었어요. 그런 꿀팁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일시정지 같은 걸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알게 되었죠. 인터넷 정지했다는 제가 책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걸 보고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절약을 통해 돈을 모으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저축성 또는 투자성 지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가 아니라 저축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지, 이율을 어떻게 더 받을지, 투자를 어디에 할지를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주식을 하다가 이렇게 막 쪽박을 차는 경우 되게 많죠. 투자할 때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의 돈 끌어다 하는 투자, 급한 돈 끌어다 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나 급여를 담보 잡혀 하는 투자는 어느 순간 쪽박차기 딱 알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여윳돈을 운용하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빚내서 하는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세탁기, 식기세척기, 청소기와 같이 한참 사용해야 하는 전기기구는 저녁 9시 이후 심야 전력을 이용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이거 한동안 유행이었는데요. 저는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 집에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빌라가 바로 난방이, 보일러가 심야 전기로 되는 곳이었어요. 낮에는 이제 난방이 되지 않죠. 심야 전기 들어온 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2개예요. 일반 전기랑 심야 전기랑. 그래서 무조건 심야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는 이게 마치 밤 9시에만 쓰면 전기세가 싼 것처럼 소문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되는 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야 전기가 적자가 너무 심해서 잠깐 동안 허가를 했다가 지금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심야 전기가 들어오는 집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짠돌이 짠순이가 아닌 사람도 있대요. 내 것은 죽어라고 아끼면서 남에게 빌부터 얻어먹고 남의 물건은 죄책감 없이 펑펑 써대는 사람. 너무 얄미워. 그죠? 내 것을 아끼는 것만큼 남의 것이 소중함도 알고 아껴주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을 때 누가 뭘 사준다고 하면은 비싼 거를 얻어먹지 못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줄게 해도 내가 막 몇만 원짜리 이런 거는 전혀 요구를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적당한 거, 10,000원 이하 내가 사주지도 못하는데 얻어먹는 주제에 비싼 거를 먹을 수 없었어요. 이것처럼 내 돈이 소중하니까 남의 돈도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막 남이 사준다고 하면 막 얻어먹으려고 하고 막 상대방 야 네가 부자니까 너 더 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어떤 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집을 팔아버려서 15일 만에 이사를 가야 됐던 적이 있대요. 와, 이사를 온 지 15일 됐는데 다시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런 아픔이 심해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어요. 집주인이 바뀌면 예전에 임차인이 나가야 됐대요. 내가 집주인이니까 내가 들어가 살 거야. 너 나가 이랬대요. 말도 안 되죠. 지금은요. 집주인이 바뀌어도요. 2년 동안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2년 동안 무조건 가능해요. 요거를 잘 아시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사비를 나한테 뭐 줘라. 복비랑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돈을 엄청 아낀 어떤 분은 작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게 됐대요. 저의 현재 생활은 왕소금 그 자체이죠. 좋은 집, 넓은 집은 모두 임대해주고 집 주인인 저는 가장 작은 주공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에 집주인이 있는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매매가 가능한 거. 거기에서 임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주공 아파트에 임대로 이렇게 국민 임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집이 있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장 안 좋은 집에 전세로 싸게 살았죠. 왜냐면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사실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이 얻었습니다. 아, 부자들은 이렇게 젊어서 고생을 하는구나. 장을 볼 때요, 늦은 시간에 재래시장에서 시장을 봤대요. 늦게 가면 야채 같은 것들은 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좋았거든요. 여러분, 재래시장의 꿀팁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도 재래시장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많이 다닙니다. 2,000원에 한 바구니에 야채가 있어요. 그러면 저 지금 돈이 없는데요. 혹은 조금만 필요한데요. 1,000원치만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고추 같은 거 한 바구니에 2,000원이면 1,000원치만 주세요. 이러면 절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주십니다. 그 시장 인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안에 보면 장 서는 곳 있죠. 거기에도 저녁 8시 정도 이렇게 파장될 때 가면요. 굉장히 많이 야채, 과일 같은 거 살 수 있어요. 좀 뭐 사과 같은 거 상처난 거 저 주세요.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품들, 야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시들한 거 있으면 저 주세요라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줍니다. 이렇게 아득바득 사니까 1억 만들기 성공했다고 해요. 자, 목표를 달성하고 저는 바로 사표를 썼습니다. 라고 해요. 외벌이가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기를 위해 당분간은 육아에 전념할 생각이다. 자, 이분은 막 재래시장 가고 막 돈을 모아서 아이 육아에 좀 집중하게 된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기저귀 회사와 분유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샘플을 신청해서 많은 돈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벤트라는 젖병 회사 강의 가가지고요. 1등해서 유모차 받은 적 있어요. 첫째 때. 그리고 MBC 임신 육아 교실 가서 체온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막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지마켓에서 무슨 뺑뺑이 해가지고 추첨 이벤트에서 아기 침대도 당첨된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 아기 침대 당첨을 위해서 친척들 아이디를 11개, 이제 가족, 친척 다 해서 11개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1개를 제가 썼어요. 근데 그때 당첨 확률이 거의 100대 1, 200대 1이었는데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어떤 집안은요, 이런 집안도 있대요. 저축을 하게 된 계기가 대부분 집안이 망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유복한 집안에서도 짠순이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언니가 있는데요. 돈을 모을 줄도 모르고 돈을 모을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욜로족들이 많죠. 한 달에 수백, 300만 원 이상을 버는 언니인데요. 월말이면 카드값 30만 원이 모자라서 전화해서 부탁한대, 동생한테. 그런 언니를 보면서 돈이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해요. 오죽하면 언니한테 시집을 가지 말라고 했대요. 괜히 멀쩡한 남자 인생 망친다고. 이렇게 언니랑 같이 동업으로 생과일 주스와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가게를 했었는데요. 언니는 알뜰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 번 돈을 다 가져갔대요, 매상을. 그래서 매상을 아무리 해도요, 수익 관리가 안 되니까 월세 낼 때가 되면 월세를 낼 돈이 없었다고 해요. 분명히 돈은 하루하루 벌리는데 한 달이 지나면 수중에 남는 이익이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보증금까지 까먹게 될 거예요. 저희 언니를 보고 그걸 알았죠. 6개월 만에 가게를 접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가족이라도 이런 분도 힘들죠. 어떤 분은요, 신용불량자가 된 후기를 이렇게 썼어요. 과거에는요, 10,000원 벌면 30,000원 쓰는 쓰레기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0대 중반에 영업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씩 벌었대요. 대박이죠. 이때가 1996년에 번 돈이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번 돈을 다 써도 내일 다시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쉽게 돈을 쓰고요.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에 발을 들인 다음에 술과 여자의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만 먹으면 그 남자들의 그 호기로운 경향, 내가 쏠게, 오늘은 내가 쏠게, 마셔, 막 이런 거.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저축은커녕 4,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근데 어떻게 빚을 갚게 됐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빚이 있음에도 결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와, 정말 사랑은 위대해요. 그 빚이 있는데도 우리 같이 갚으면 되지 뭐 하고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자립하고 싶다면 결혼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짠돌이의 비법이 결혼이래요. 저는 완전 공감해요. 저희 남편도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더 알뜰하게 살게 됐죠.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의무감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고 아이까지 태어난다면 그 책임감은 더욱더 커지겠지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부자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그 엄마표 영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새벽달님과 식사를 했는데요. 새벽달님도 27에 결혼, 저는 24세 결혼. 둘 다 되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우리 둘이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네. 그리고 새벽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찍 결혼했으니까 일찍 정신 차리고 돈을 이제 일찍 모은 거예요. 아이들도 일찍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내를 만나서 정신을 차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빚을 이제 갚았대요. 갚고요. 처음으로 500만 원 만들었을 때 현금 지급기에 나오는 명세표 있죠. 찍 나오잖아요. 잔액 나오는 거. 그거를 가계부에 붙였대요. 되게 동기부여 될 것 같아요. 통장을 우리가 잘라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 지급기의 명세표를 500만 원씩 불 때마다 500, 1000, 1500, 2000 이걸 계속 붙여놨다고 합니다. 와, CMA, MMF 이런 거는 보기가 딱 보이겠죠. 카드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요. 12살부터 짠돌이가 됐대요. 왜요? 대전 엑스포를요. 돈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고 싶다는 꿈을 가졌대요. 부모님은 이런데 돈을 크게 쓸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12살짜리가요. 신문 돌리기를 새벽에 했대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돌려서 6만원, 7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 없이 구경했대요. 저는 15살에 전단지 돌리기를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짜장면집, 학원 이런 거 했는데요. 하루 종일 돌리면은 한 10,000원? 뭐 이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전단지 돌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유 배달, 신문 배달도 그 당시에 학생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될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낮에 전단지 돌리는 걸 주로 했어요. 어떤 분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돈을 아꼈대요. 어떡해요? 친구 커플과 월미도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밤새 이제 공원에서 술판을 이제 벌인 거예요. 남들은 다 꾸벅꾸벅 졸고 막 신문지 덮고 자고 우리 20대 때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저기 널린 소주병, 맥주병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남자친구랑 그걸 주웠대요. 다. 여러분 해운대랑 광안리에서 하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그 병을 주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50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마트에 가서 돈으로 바꿔왔다고 해요. 이 두 분도 아주 그냥 짠내 나는 데이트 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절약을 막 지독하게 해서 막 몇 억씩 모으신 분들은 집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도 많아요. 부자보다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는 왜 지금까지 돈을 못 모았을까요? 막 우리 맞벌이도 하고 남편 수입도 괜찮았어요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팔자가 좋아서 그렇다고. 정말 극한 환경, 정말 힘든 환경에서는 돈을 모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집안도 괜찮고 그냥 평화롭고 아무 걱정이 없으면 또 안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지 않았다고 꼭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분은요, 유복한 과정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사업 자금을 잘못 빌려줘가지고 막 보증 쓰고 막 사채까지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도 처분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근데 이때 고3이었대요. 엄마는 자살하려고 하는데 말리다가 칼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수능 시험에 실패하고 뭐 동생, 아버지 다 우울증. 자기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우울증도 오고 상담 치료도 받고. 그런데 이제
막 수능도 망했어요. 수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실패. 대학을 못 갔어요. 나중엔 대학을 갔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대신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현재는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고3 때는 수능이 망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실제 제 친구들 중에 장학금 받는 아이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애들 중에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돈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없다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분은요 문화생활을 거의 무료로 하고 있대요. 제가 이거 공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밑줄을 그어봤어요. 영화시사회도 응모할 수 있는 곳이 워낙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돈이 이제 없으니까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영화를 봤냐면 홍삼 광고 같은 거를 약장수 같은 분들이 광고를 해요. 영화관에서. 1시간의 광고를 보면 공짜로 영화를 보여줘요. 약간 이제 다 철이 지난 영화 같은 걸 보여줍니다. 그럼 가면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렸어요. 제가 20대 후반 이런 때 이제 영화를 보러 다녔으니 공짜로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홍삼 광고를 하면 그렇게 홍삼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몇십만 원짜리 홍삼을. 그리고 여행도 여러분 뭐 남해라든가 어디 막 부산 어디 뭐 산악 여행 같은 게 10,000원짜리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게 아파트에 광고지가 막 오더라고요. 만 30세 이상만 올 수 있고요. 10,000원만 내면은 뭐 5,000원만 내면 왕복 그 차비에 점심값 포함해서 관광지 투어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남편한테 우리 여행을 이걸로 갈까? 근데 안 가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뭘 팔고 홍보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나쁘다 좋다라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런 거만 막 찾아가지고 막 이벤트, 공짜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녔죠. 저도 되게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책은요, 부제가 어떻게 써 있냐면 35살 전에 1억을 모으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월급만으로 1억 모은다. 함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